하반기까지는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만큼은 저는 요 앞에 고점을 넘어가지 않겠나. 이제 시장에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상반기 때 잘 나가던 2차 전지가 좀 이렇게 하락함으로써 AI 쪽에 또 다른 쪽에 이렇게 돈이 흘러가면서 급등량이 심한 섹터가 나타났고, 지금 현재는 2,500이 지지된 상태에서 약간 지금 횡보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수는 보통 미국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한 0.9 이렇게 역사적으로 한 미국이 상승하면은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은 그게 미국 따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 미국 흐름이 중요하다 보고, 현재 미국의 지금 제일 흐름이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부분, 그다음에 석유값. 지금 현재 보면은 금리 인상은 한 번 더 한다 안 한다. 확률적으로 지금 안 한다는 쪽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 또 문제되는 것이 석유값. 자, 석유값에 따라서 원유값에 따라서 지금 금리가 또 인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금리 문제 하나, 석유값. 현재 오늘도 차트를 보면은 석유값이 이렇게 88달러. 자, 그래서 혹시 석유값이 사우디가 또 러시아가 이렇게 감산하고 또 이렇게 상승한다면은 약간 변동성이 굉장히 이렇게 심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미국 흐름이 좀 중요하다 보고, 현재 지금 보는 차트는 주봉 나스닥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 여기서는 신고가 이렇게 가다가 약간 지금 횡보하는 차트였습니다. 일봉. 자, 현재 이렇게 요 앞에 고점을 두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우존스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도 고점을 가다가 약간 횡보, 그리고 항상 S&P 500. 자, 여기도 이렇게 가다가 행보. 현재 미국은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만 만약에 한번 하든 안 하든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자, 과연 이제 석유 원유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니케이. 자, 이렇게 고점 역사적 신고가, 그다음에 대만,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보면은 이렇게 저점을 깰라 하고 있죠.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천은 저점을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해 종합 저점을 찍고 지지가 되고 있는 경우고, 자, 홍콩, 그다음에 유로, 그다음에 항생.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부동산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는 좀 제한적이라 보고, 아까 중국도 보면은 저점을 찍고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한 2,500 지지가 되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2,700 정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이유는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현재 2,500 오늘 보면 2,534인데 2,500 정도 지지가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미국이 만약에 상승으로 간다 보고 위로 가지 않겠나, 즉 요 앞에 고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자, 지수 예측은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주식을 하면서 좀 낙관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매매하고, 그 다음에 안녕하게 생각도 안 가면 손절하면 된다 생각하고 해야지,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하는 것은 좀 주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에 한 2,700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500이 지지가 되고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고 현재 장 흐름 자체가 좀 쏠림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지수가 횡보로 하다 보니까 어떤 테마가 형성되면은 급등이 심하고 하루 이틀 급등, 또 하루 이틀 로봇주가 강했다가 하루는 또 AI 강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쏠림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수는 좀 신중해야 되지, 따라가는 매매를 하다 보면은 손실 날 가능성이 많은 장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혹시 조금 더 시계를 좀 멀리 봐서 3,300 전고점은 언제쯤 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주식 한 사람 잘 모르고 있는데, 원래 MSCI 지수에 편입하려고 옛날에 문정부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권이 바뀜으로써 그게 가입을 안 됐는데, 금융권이라든지 또 이렇게 정부 당국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한국은 MSCI 지수에 편입돼야만 3,500, 4,000을 간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거죠.
아무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계 경제에 이렇게 위치가 한국 비중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3천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한국 세계 경제 규모에 보면 한 8% 정도 되는데 외국 자금은 3%밖에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MSCI 지수에 편입된다면은 어차피 우리 에코프로에 뭐 1조 몇천억 들어오던 식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백 조가 들어오는 거죠. 네. 통계적으로 학자들마다 이제 주장은 다른데 약 4,500, 4,000포인트는 가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정부에서 MSCI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그것이 환율을 지금 돌리는 거, 그 다음에 공매도를 결국 이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를 어떻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이렇게 또 개인들한테 또 그런 부분을 해결한다면은 공매도를 가입하고 공매도를 풀고 내년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면 MSCI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나. 그러면은 적어도 한 2년, 3년 이후에는 3,000포인트,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거 후인 거는 선거 전에는 막 선거 이슈 변수 이런 걸 만들지 않기 위해서인가요? 개인들은 공매도를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외국은 미국은 45% 개인이 합니다. 공매도를. 네. 그러니까 기관이나 어떤 세력이 공매도를 자주하지 못하는 거죠. 일본은 한 통계적으로 25%, 개인은 2%밖에 한국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매도를 오래 했고 한국 최초로 실전 공매도라는 책도 썼지만은 한국도 앞으로 공매도가 이렇게 현재는 2%지만은 점점 늘어나지 않겠나. 네. 그래서 개인들도 공매도를 하지 않지만은 안 하더라도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들이 항상 개인들이 2%밖에 안 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이용해서 크게 돈을 벌어가는 거죠. 개인들이 항상 이렇게 잃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고 네.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뭐 상한 기관에서 뭐 이런 부분도 전거금 이런 부분에서 공평하게 가준다면은 개인들도 이제는 공매도를 좀 공부해서 이렇게 한번 정도 공부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중장기적으로 또 내년에 선거 이후로 괜찮은 흐름을 예상하셨는데요. 하반기나 또 뭐 앞으로 좀 기대되는 섹터 또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상반기에 보면은 로봇주 급등했죠. 네. 다시 또 이번에 한번 급등했고 그렇죠. AI주 상반기 급등했다가 또 최근에 급등했고 의료 AI 쪽에도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급등해서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고 이 하반기 상승할 섹터는 제가 볼 때는 실적이 턴되는 개별 종목에서 나오지 않겠나. 그동안에 급등했던 로봇주, AI, 의료 뭐 이런 쪽에 2차 전지 쪽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주식은 돈 벌라고 하잖아요. 그럼 혹시 내가 만약에 올해 뭐 수익을 좀 낮다 하면은 이제 하반기 동에 9, 10, 12월, 12월 동안은 또 대주주 물량 이렇게 또 출회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수익을 확정하는 매매. 아니 손실이 좀 난 분들은 그냥 손실을 좀 약간 만회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해야 되지 뭐 많이 불난다든지 또 손실을 만회하려 하다 보면은 크게 손실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 때는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개별적으로 좀 섹터로 뭐 조선주, 뭐 자동차 쪽 이렇게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 2차 전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차 전지가 거기서 뭔가 다시금 뭐 급상승하는 섹터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주가 흐름이 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2차 전지는 원래 민감합니다. 제가 2주 전쯤 와서 에코프로를 설명하면서 제가 하락으로 간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맞아요. 다른 유튜브에서도 아예 100만 이하 간다 해가지고 댓글로 공공에 적이 되는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차트도 보지만은 제가 직접 매매를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또 위로 간다. 어떤 분들은 하락한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본인이 판단해서 이렇게 매매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너무 어떤 사람 일방적으로 이야기 들어서 매매하다 보면은 또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또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판단은 본인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은 우리가 위험 자산이잖아요. 안전 자산이 아니고 부동산을 한번 사면은 내리고 오르고 잘 또 사고 팔기도 힘들지만은 주식만큼은 위험 자산이지만은 내가 매수했을 때 또 매도가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이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도하고 적어도 한 10%, 20%, 30%에서 밑에서 살 수 있다면은 기다려서 밑에 사든지 아니면은 하락이 보일 때는 매도하고 다시 20%, 30%에서 물량을 열면서 재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아니면 아예 내가 깊이 있게 공부해서 3년 후에 4년 후에 이렇게 이 회사가 전망이 좋다 하면은 그냥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떤 업종이 2차전지 대장주를 분석함으로써 2차전지 전체를 이렇게 흐름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이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도 에코프로를 자세히 분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락으로 간다 해서 좀 댓글도 한 60개 이렇게 좋은 거는 안 달리고 좀 약간 그런 걸 달렸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차트를 제가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대장주지만은 이 종목은 기관, 외국인, 개인의 흐름을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회사가 펜더멘탈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현재 주가 위치에서 개인, 기관,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주가가 위로 갈지 아래 갈 것을 저는 분석하는 겁니다. 그냥 차트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거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첫째는 보면은 약간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전기차 소비가 좀 둔화된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요 앞에 MSCI 지수 편입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실적은 현재 보면은 시장에서 그냥 추정치대로 그만할 놓을 가능성이 많다는데 그렇게 보여주고 또 네 번째 하나는 이 종목은 이 앞에 20만 원, 10만 원에 산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 당시 1억만 투자했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한 10배, 10억 된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이 종목은 특이하게 대주주가 많이 있다 봅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대주주 물량에 해당된다면은 10억 이상이 된다면은 또 팔아야겠네. 10억 이상에서 3억 이하 수익이면 20% 세금 내야 되고 3억 이상이면 25% 세금 내야 됩니다. 네. 그럼 내가 보유자라면은 당연히 매도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20% 35% 세금 내기 그렇죠.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대주주 물량도 놓을 수 있다 생각해야 되고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 흐름을 보면은 이 종목은 이때 이렇게 82만 원 넘어감으로써 공매도 세력들이 소스키즈 이렇게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이때 최고의 공매도 물량이 1조 4천억 있다가 8월달 한 달 동안 한 7천억에서 계속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이때 이렇게 여기서 이후에 보면은 계속 매도 네. 개인들 현재 보면 계속 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펀드에서 그냥 매도 자금이 들어오면 매수하고 그냥 감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면은 그리고 결국 이 종목 현재 외국인 추세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때 120만 원 요 위에서 MSCI 지수의 약 제가 볼 때는 한 1조 한 3, 4천 들어오지 않겠나. 자, 이때 그 자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8월 31일 날 여기 보면 8월 31일 날 거래량이 270만 주 될 때 제가 동시효과 때 약 80만 정도를 동시효과 때 공매도 이게 MS 지수에 편입된 물량을 그대로 위에다 호가에 받치고 매수를 해서 다 받아간 겁니다. 이게 공매도 물량을. 네. 그래서 1조 8월 31일 날 1조 4천억 되고 그 이후에 보면은 공매도 물량이 현재 계속 1조 3,500에서 1조 4천억, 1조 5,500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증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현재 위치에서 개인들은 매도세가 많잖아요. 여기 보면은. 네. 그리고 기관은 그냥 간망이고 외국인들은 계속 공매도를 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번에도 2주 전에서 약간 하락으로 보인다 했지만은 조금 더 하락하지 않겠나. 아직도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유는 개인들 매도. 그다음에 이유는 내가 볼 때는 또 대주주 물량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현재 위치에서는 공매도를 더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밑으로 열려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도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밑으로 아직도 밑으로 열려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은 하반기까지는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포스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럼 홀딩스. 저렇게 많이 오른 주식이 그저 연말까지 만약 계속 조정을 받으면요. 네. 다시 언제쯤이면 이렇게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를 최소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제는 냉정합니다. 주식만큼은 냉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돈이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가가 비싸다고 공매도 치는 사람도 있고 1억 2억이 아니잖아요. 뭐 조 단위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실적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진짜 3년 후에 실적이 턴돼 가지고 가치가 있다면은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예, 2년 후에 3년 후에 가치가 얼마 정도 된다면은 매도가 나올 것이고, 결국 시장 흐름에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것을 내가 억지로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가는 흐름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예. 네. 아까 2년치, 3년치 실적을 땡겨왔다고 하니까 예. 그 실적이 정말 나올 것이냐를 확인해야지. 그렇죠. 그것이 시장에서 맞다 하면은 주가 위로 갈 것이고, 네. 그것이 시장에서 고평가 되었다 하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고. 네. 이제는 냉정하게 이 당시 올라올 때는 사실은 주가가 소스키즈 물량, 공매도 손절 물량이 나와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150만 원 찍은 경우고, 지금은 이제는 냉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저평가 되시면은 외국계 회사들 돈 많은 사람 들어올 것이고 비싸다면 계속 공매도 칠 것이고 그래서 냉정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네. 포스코 홀딩스도 이렇게 좀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회사는 옛날에 철강 주로 위주인데 현재는 이제 2차 전지 자회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평가가 좀 달라지는 경우고 이때 상승할 때는 공매도가 약 2천억 정도 여기 요 부분에 2천억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매수를 굉장히 그때 100만 주 이렇게 많이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맞서 한 1조 4천억 정도 현재 공매도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아까 에코프로처럼 공매도 물량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약간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이 현재 중요한데 현재는 공매도 물량이 약 1조 전후 현재 그래서 약간 늘었다 줄었다 이런 이제 에코프로는 현재는 계속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는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 1조의 전후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고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약간 하락으로 간다. 하락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30만 주, 40만 주 연속으로 며칠 올 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는데 현재 거래량이 아직도 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이렇게 밀린 경우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거래량이 한 3, 40만 주 연속으로 나올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역배열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나올 때 그 다음에 가격 조정 그러니까 거래량 조정 기간 조정이 좀 더 있어야만 지지되지 않겠나. 아직도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더 밑으로 열려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저는 모르죠. 장기적으로는 저 포스코 홀딩스만큼은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워낙 여기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평가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위로 가지 않겠나. 현재는 그래도 내가 만약에 사고 싶다면은 좀 거래량을 하긴 하고 지지가 되는 가격의 지지를 보고 매수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와, 그 포스코 홀딩스랑 에코프로를 조금 다르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너무 저 3, 4년 이익을 많이 땡겨오지 않겠나. 과연 이제 앞으로 그럼 2, 3년 후에는 좀 이렇게 음운을 많이 가지는 있기 때문에 저렇게 주고 흘러내리는 거죠. 네. 그러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워낙 자회사가 튼튼하고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포스코 홀딩스만큼은 저는 요 앞에 고점을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홀딩스는 요즘 뭐 증권사에서 목표가 리포트가 나올 때 보면은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기간이 좀 거치면은 좀 장기적으로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